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가 천연기념물인 측백수림 위로 교각을 지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연속 시리즈. 오늘은 달서구청장과 달성군수 후보로 누가 뛰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에 처한 경주대학교가 직원 정리해고에 나서자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추위가 다소 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빠져나가면서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추위에 대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어제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아직 약간 춥긴 하지만 한낮에는 무려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행히 당분간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공기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당분간은 가방 속에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 안심지천 구간 공사가 올해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이 있는 도동마을을 지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 도동마을입니다.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으로 유명해 문화재청과 대구시가 특별히 보호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40m 높이의 다리를 세운 도로가 들어섭니다. 안심과 지천을 잇는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인데 마을을 감싸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대구 포항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4차 순환도로마저 통과하게 되면 마을은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가 자랑하는 측백수림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삼각지대 안에 지금 서가 있습니다. 이 순환도로가 나게 되면은. 그러다면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수림이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대구시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시는 이 도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하지 주민들 생활권이나 안전이나 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 등의 이유로 도로 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며 설계 도면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 측면에서요, 그쪽 직선화를 좀 시켰고요.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조건을 제가 심의를 받았거든요.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4차 순환도로 공사 기간 내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창과 부안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관련 중대가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재난상황실과 경북도청 AI 방역대책본부 간 한라인을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말까지 설 명절을 앞둔 공직자들의 기강회의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찰 활동을 벌입니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23개 시군과 33개 출자 추정기관 등의 감찰 대상으로 7개 감사반을 투입합니다. 도는 감찰 과정에서 상품권과 선물 수수 행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관리감독관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78살 조모 씨의 가정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대구시 북구 매천동 40살 김모 씨의 건어물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예비 일꾼들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청장과 달성군수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언론인 출신 김문호 현 군수가 재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3선 대구시의원인 박성태 의원이 달성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청 환경과장을 지내다 지난 17일 명예퇴직한 강성환 전 과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 등 정치개혁특위의 내용을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는 현직 구청장을 포함해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곽대운 현 구청장의 행보입니다. 재선의 곽 현 구청장은 설 전후에 대구시장 출마 또는 구청장 3선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차례 달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도영환 달서구 의원도 지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내세워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전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도의환 대구시 의원이 달서구청장에 도전하고 최문찬 전 대구시의회 의장도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 역시 야권 후보로는 거론되는 인물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예상된다며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수사요원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신종 스미싱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수된 스미싱 문자메시지 유형과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차단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119 구급 출동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차의 효율적 운영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119 구급차 다중 출동 체계와 펌뷸런스 출동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중 출동 체계를 통해서 구급차 출동 지시를 내리는 상황실에서부터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일반 응급 환자에게는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소방 펌프차와 앰뷸런스를 합성한 펌뷸런스의 경우도 175대의 소방 펌프차를 전환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중증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 구급 헬기를 운항해 응급 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동거주제는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운영하고 있는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마을 경로당. 겨울 추위를 피해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3355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과일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각자의 집이 있지만 하루 상당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이 가운데 혼자 된 10명의 어르신들은 저녁에도 집에 가지 않고 경로당에서 잠을 잡니다. 여기 오면요, 내 몸 아픈 것도 도와주고 서로 또 목마르면 물 떠다 주고 저녁으로 자다 코도 기리고 이도 갈고 그런 게 서로 이래 보고 낯을 보고 지내니까 어찌를 하고 지내겠네. 뭐 아들 딸들은 멀리 있겠네. 그거 하고 곁에 있으니까 내 아들 딸보다 더 좋다고 있겠네. 예천군이 경로당을 공동거주지로 운영한 것은 지난 2012년. 당초 5곳이던 공동거주지가 올해는 12개 면 단위로 확대됩니다. 외지 자녀들도 언제나 어르신들의 안부를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곳에서 공동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분들 통해서 또 연락이 되니까 상당히 안심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업에 이제 그 신경 쓸 수 있다. 경북 지역에는 현재 예천과 청도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여름과 겨울철에 10개 군 지역에서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략 11만 5천여 명. 상당수가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증을 앓거나
고독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동거주제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안동의 유교 문화, 북부 지역의 산림 자원, 동해안의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하면서 의료 부문을 가미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전담 인력 양성, 지원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3주년을 맞아서 대구와 경북 지역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오늘 오후 3시 대구 엑스코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대구시장, 경상북도 부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경권 창조경제 발전 방향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갖습니다. 이어서 대구 지역 창조경제 신년 간담회가 마련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대구시장과 지역의 기업인, 과학기술인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계획도 밝힐 방침입니다. 경주대학교가 30%에 가까운 직원을 정리해고하려 하자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통행이 거의 끊긴 경주대학교의 정문 앞.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 학교의 교직원 등 30여 명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정리해고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전체 정규 교직원 42명 가운데 1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항의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전부 학교를 위해서 바른 말씀을 하시는 교수협의회나 직원 노동조합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저희 직원들을 찍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고 대상자 가운데에는 전체 노조원 10명 중 단 1명만을 뺀 9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측은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안에 따라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학과의 통폐합과 토지 매각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신입생의 급감 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투자에 따른 경영 부실은 결코 아니며 지방사립대학들은 입학 지원 감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지난 2년 연속 경영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위기에 처한 경주대학교.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대학가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그동안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가 통합 관리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초중고 전체 449개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오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 홈페이지는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 식단표, 학교폭력 신고를 비롯해 스마트폰 차단 앱 서비스와 위치 기반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 시 구립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도서 시스템과도 연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대출과 반납, 예약, 독서 능력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신천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되는 경찰 인력이 늘어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앞산 순환로와 합류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상동교와 수성교, 경대교 등 3개 지역에 교통경찰관을 더 많이 배치하고 수신호 소통과 우회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주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체 구간별로 책임 구간을 설정해 신천대로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신속히 출동해 조치하고 교통순찰자의 견인 장치를 갖춰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바로 조치해 교통 흐름의 지장을 덜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한중 경제협력의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산시성과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방문 중인 중국 산시성의 방문단과 자리를 갖고
인문교류와 의료관광, 청소년 인적 교류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측에는 올해 산시성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서부박람회와 제1회 실크로드 박람회 개최에 경상북도의 참가와 실크로드 인문교류, 경제협력 사업의 공동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탐험대 시안 입성 이후 실크로드 기념탑 건립을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계명교사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계명교사상은 대구 경북 지역 교육 현장에서 교육 연구와 학생 지도, 종교, 사회봉사 분야에 공헌하고 있는 교사를 발굴해 교사들의 사기와 교권 회복을 위해 계명대가 지난 1996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공모 자격은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평교사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고 재직 학교에도 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추위에 대한 고비는 많이 넘겼습니다. 어제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아직 약간 춥긴 하지만 한낮에는 무려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행히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계속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한 점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청도와 영천은 영하 1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모두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은 영하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영하 15도, 의성과 청송은 영하 13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영하 2도, 경주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구름이 많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설 연휴까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